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20년도 2차 도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나 규범. 1번 도덕, 2번 명예, 3번 욕망, 4번 제도. 네모에서 알맞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바람직한 가치나 규범 또는 지켜야 할 도리. 우리는 이것을 모두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평상시에도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나머지 단어들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번 명예. 명예는 나의 명예가 높았으면 좋겠어. 명예롭게 죽고 싶어.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훌륭하게 남고 싶은 거죠. 그래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 또는 자랑이 되고 싶은 거죠. 네, 이것을 명예라고 합니다. 다음 3번 욕망. 욕망이라는 건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욕구 또는 요구하다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욕구나 요구는 기본적인 겁니다. 수면의 욕구, 잠자고 싶은 거죠. 네. 그다음 먹는 것도 욕구고요. 본능에 충실한 건 욕구나 요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욕망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충족될 수 없는 욕심이에요. 욕심. 충족될 수 없는 충족될 수 없는 자신의 욕구, 욕망,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욕구,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의 언어입니다. 욕망. 자, 제도, 4번 제도. 제도라는 것은 관습이나 법률, 그 다음 이런 사회적인 체제 안에서, 사회 구조 안에서 생기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서의 체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언어들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중 행복한 삶을 위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2번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한다. 3번 물질적 가치만 중요시한다. 4번 다른 사람을 도우며 자신을 위해 정진한다. 행복한 삶은 4번이 되겠네요. 2번은 4번입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덕적 성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찰한다는 거는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되돌아보고. 자,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산책하기, 2번 운동하기, 3번 일기 쓰기, 4번 잡담하기. 기록하는 것 3번 일기 쓰기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4번 다음과 관련이 깊은 우리 전통사회의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레, 향약, 품앗이. 자, 이것은 어떤 정신일까요? 1번 개인주의, 2번 상부상조, 3번 작심삼일, 4번 진퇴양약. 양난. 자, 두레나 품앗이는 뭔가요? 서로 일을
주고받으며 도와주는 거죠. 향약은 옛날에 향촌 단위, 그러니까는 그 마을이에요. 마을의 규칙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동인데요. 이것은 2번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서로 돕는다. 상부상조 자체의 의미가 서로 돕고 의지함. 그래서 상부상조가 알맞고요. 1번 개인주의. 개인주의 많이 듣고 알고 계시는 단어죠. 개인이 우선이죠. 누구보다? 사회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 3번 작심삼일. 자, 작심삼일. 마음을 먹은 지 3일이 못 간다. 그래서 작심삼일. 마음 먹고 3일을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흐지부지 되는 거죠. 흐지부지. 네. 그 다음 진퇴양난. 자, 진퇴양난은 나아갈 퇴, 후퇴할 퇴, 양난. 양쪽이 모두 어렵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는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도 저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할 때 진퇴양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번에 알맞은 것은 상부상조. 네, 상부상조죠. 그래서 2번입니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기억 니은에 들어갈 가족 간의 도리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고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뭐냐면요. 자애라고 말해요. 그 다음, 부모에게 자녀가 뭐하죠? 효도하죠. 네. 그래서 기억은 자애, 니은은 효도. 알맞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네, 5번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로 아시죠? 노인공경. 경로는 노인공경. 다음으로 신의, 믿는 것. 네, 믿음과 신뢰.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1번이 맞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아래 사자성어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덕목은 중마고우, 관포지교. 자, 중마고우 뭔가요? 네, 대나무 말 타고 놀던 친구를 말하죠. 그러면 어떤 친구냐?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고 정이 깊은 친구. 자, 관포지교라는 말은요. 춘추 전국시대에 관중과 포섭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어요. 친구 관계인데 이때 나라가 망하면서 각각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 나라에 머물게 되면서 서로 적이 되죠. 그런데 둘의 우정이 돈독해서 한 친구가 노예로 잡혔거나 죽음을 당할 위기가 오자 포섭이 그것을 막아서고 자기가 친구의 입장을 대신 얘기해주죠. 그래서 이런 우정, 두터운 우정을 말합니다. 우정이 돈독한 관계를 관포지교라고 말해요. 네, 둘 다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성실, 2번 우정, 3번 용기, 4번 절제. 네, 답은 2번이죠. 성실은 말 그대로 정성되고 참되다.
이것이 성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정성이 있는 것, 성실하다. 용기는 말 그대로 쏙 씩씩하고 굳셈. 그 다음 절제. 네, 절제는 말 그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욕심을 더 이상 내지 않고 절제한다. 그래서 6번은 우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다음 중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행위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비속어 사용, 2번 저작권 침해, 3번 바른 언어 사용, 4번 개인정보 무단 유출. 자, 바람직한 것은 네, 3번이네요.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1번 비속어 뭔가요? 비속어란 격이 낮고 속된 말. 격이 낮은 말 또는 속된 말 이런 것을 비속어라고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 2번 저작권. 저작권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창작물에 개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네, 창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은 자기 거라는 그 개인의 권리가 있는데요. 창작물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함부로 요즘 저작권 침해 엄청 심해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그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물, 여기서 말하는 창작물은 뭐 예술도 되고요.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뭐 책, 모든 거 다 포함해서 개인이 만들어낸 모든 그, 네, 개인의 창작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번 성차별의 문화를 고쳐 나가야 해. 2번 성 역할은 절대 변하지 않아. 3번 양성평등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돼. 4번 남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야 해. 자, 양성평등이 알맞은 건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절대 변하지 않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모두 2번입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갈등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갈등 당사자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고 중립적인 제3자가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경쟁, 2번 논쟁, 3번 중재, 4번 충돌. 네, 해결 방법은 뭘까요? 네, 이런 경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번 경쟁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목적을 두고요. 같은 목적을 두고 이기거나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이라고 말해요. 자, 2번 비슷하긴 한데요. 이것은 논쟁,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글이나 말로 다투는 것입니다. 글이나 말로 다툼, 논하고 다툼, 이것을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4번 충돌, 서로 맞부딪히다. 이때 충돌 이렇게 말해요. 맞부딪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번 갈등 해결 방법은 중재, 가운데서 쌍방의 화해를 유도한다, 중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0번 환경 친화적인 실천 자세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니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 디귿 식사 후 음식물을 많이 남긴다. 리을 가까운 거리도 차량을 이용한다. 자, 창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뭐가 될까요? 네, 기역과 니은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10번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진정한 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한다. 2번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한다. 3번 봉사의 가치는 함께하는 마음에 있다. 4번 반복되는 행동보다는 일회성에 한정한다. 자, 진정한 봉사란 3번이네요. 봉사의 가치는 함께하는 마음에 있다. 네. 그래서 11번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논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요것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처, 2번 욕구 충족, 3번 자연 파괴, 4번 타인 존중. 네, 알맞은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자기를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런 말이죠. 다음 13번. 다음 중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다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가지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들과 함께 다른 문화까지 함께 사회 안에 융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있는 다문화 사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문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것은 1번 고집과 편견, 2번 관용의 자세, 3번 공감하는 능력, 4번 타인에 대한 존중. 자, 2번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네.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같은 거죠. 네. 타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 이해하는 마음.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13번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고집과 편견. 네, 요것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자세이죠. 13번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외모지상주의를 극복하는 자세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외모가 최고다라는 마음이 외모지상주의, 보여지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 1번 고가 상품을 충동 구매한다. 2번 사람을 단지 외모로만 판단한다. 3번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착한다. 4번 내면과 외면의 균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자, 이 자세로 알맞은 것은 4번이네요. 14번은 4번입니다. 1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에 대한 사랑,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경쟁심, 2번 부동심, 3번 애국심, 4번 평정심. 알맞은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애국심이죠. 3번입니다. 자, 2번의 부동심은 어떤 거냐면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안일부 움직일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거나
유혹되지 않는 것. 네,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을 부동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4번의 평정심은 기준이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마음이에요. 네. 감정 기복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이것을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15번에 해당되는 것은 애국심 3번입니다. 다음 16번. 다음 중 자율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율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원칙이 있는 것이에요. 네. 자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냐? 타율입니다. 타율은 타인,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다른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자율과 타율. 네. 그럼 옳지 않은 것. 1번.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2번. 순간적인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3번. 다른 사람의 강요로 나쁜 행동에 가담한다. 4번.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한다. 네, 잘못된 것은 3번이죠. 네, 3번이 다른 사람의 강요로 행동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율입니다. 나머지는 자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16번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그림에서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간은 왜 뭐뭐뭐뭐. 자, 답을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이야. 그 다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야. 인간이 지녀야 할 덕이기 때문이야. 어떤 질문이 알맞을까요? 1번, 욕망을 추구하나요? 2번, 밥을 먹어야 할까요? 3번, 인간은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4번, 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나요? 알맞은 것은 4번입니다. 17번도 4번이네요. 다음 18번. 다음 중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격 수양, 2번 순리에 따르는 삶, 3번 지나친 욕망 추구, 4번 긍정적인 마음 가지기. 18번 알맞은 것은 3번이네요. 지나친 욕망 추구. 네. 다음 문제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반성할 수 있다. 자, 요것은 어떤 특성을 말할까요? 1번 도구적 존재, 2번 이성적 존재, 3번 파괴적 존재, 4번 충동적 존재. 네, 알맞은 것은 2번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성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2번. 알맞은 말은 1번. 도구적 존재는 어떤 뜻이냐면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도 동물이긴 한데 다른 동물과 달리 뭘 사용하냐면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구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19번에 알맞은 것은 이성적 존재 2번입니다.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번 국토 방위, 2번 영토 확장,
3번 전통문화 보존, 4번 복지 혜택 제공. 알맞은 것은 네, 4번이네요. 복지 혜택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21번 문제. 청소년기를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청소년기를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기억, 비행과 일탈 행위를 반복한다. 니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다. 디귿,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리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알맞은 것은 네, 디귿과 리을이네요. 그래서 21번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사회 규칙이나 제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회 정의, 2번 연고주의, 3번 결과 지상주의, 4번 물질 만능주의. 자, 공평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네, 이것은 사회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번은 1번. 사회정의는 즉 뭐냐면요. 정당한 분배예요. 네, 목적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군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리고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을 사회정의라고 말합니다. 다음 2번 연고주의 이렇게 나오죠. 자, 연고주의라는 건 뭐냐면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학연. 우리 좀 알고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지연. 그 다음 우리 가족이에요. 네, 혈연.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그 우선시합니다. 모든 조건에서. 너 나랑 같은 학교 나왔지. 우리 알고 있는 사이지. 너 나랑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먼저 고용해 줄게. 자,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바로 연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그 사회 균형에 맞지 않는 네, 위험한 선택이죠. 그래서 연고주의는 없어져야 할 또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선택하지 말아야 할 네, 생각이죠. 3번 결과지상주의. 자, 결과지상주의 아까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지상주의죠. 자, 근데 이번엔 결과로 나왔어요. 결과라는 건 뭐냐? 일을 할 때 일의 과정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네,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으뜸으로 대해요. 그래서 중간에 했던 노력이나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결과만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 네, 그런 태도를 말하죠. 4번 물질 만능주의. 자, 물질 만능주의는 뭘까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기반인 사회에서는 물질 만능주의가 엄청 심각하죠. 저희 나라도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또는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돈,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 노력 뭐 이런 것들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여기서 뭐가 생겨나냐면요. 빈부격차가 생겨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욱 부자가 돼요. 이것을 빈부격차. 물질 만능주의의 결과는 빈부격차이다. 자, 그러면 22번 구성원,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 공평함은 뭐다? 사회정의 1번이다. 네, 22번은 1번입니다. 다음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과 의를 바탕으로 뜻을 세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학문과 덕을 쌓아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려는 정신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군인 정신,
2번 선비정신, 3번 장인정신, 4번 저항정신. 자, 인과 의를 바탕으로 뜻을 세우고 학문과 덕을 쌓습니다. 자, 이거 무슨 정신이냐면 선비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23번은 2번입니다. 어떤 걸 강조하나요? 지조, 의리 이런 것을 중시해요. 네. 자, 그 다음 3번 정인정신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무슨 장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한 가지 기술을 자신의 한 가지 기술을 오랫동안 연마한 사람이죠. 네. 거기에 통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 이런 사람의 정신이나 노력을 장인 정신이라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자, 4번 저항정신. 자, 저항정신은 언제 예를 들어서 이 저항정신이 가장 투철한 경우는 저희 나라는 일제강점기였죠.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기는 위기였고 이때 사람들이 무엇으로 나라를 되찾고 일제를 저항하는 반대하는 정신을 표현했냐면 글, 네, 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래서 문화 또는 민요, 이런 예술, 노래, 그 다음 그림, 이런 것들, 그 다음 의병들, 정식 군인이 아닌 이렇게 일반인들이 만든 군대, 이런 것들을 의병이라고 말하죠. 이런 시대에는 저항정신이 투철하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 이게 저항정신이구나 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23번의 인과의를 바탕으로 학문과 덕을 쌓는 것은 선비정신 2번입니다. 24번 문제. 그림에서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도덕 원리 검토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이 말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빠서 친구를 때렸어요. 교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친구가 너를 때려도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학생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된다고 말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검토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포섭 검사, 2번 역할 교환 검사, 3번 보편화 검사, 4번 정보 원천 검사. 자, 1번 포섭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섭 검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적인 그 어떤 사례가 보편적으로 이거 아니 종속관계 이거 어디에 속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자, 포유류는 과학적으로 포유류라는 동물은 척추동물에 들어가요. 등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관계 같은 걸 말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오징어는 어디서 살죠? 바다 생물이에요. 네, 이게 포섭 관계예요. 의미 안에 들어가는 것, 어떤 큰 의미 안에 들어가는 것. 네, 이게 포섭 검사입니다. 자, 2번 역할 교환 검사. 역할 교환, 너의 위치와 타인의 위치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 네, 역할을 바꿔 생각하는 것. 자, 요게 알맞죠? 그래서 24번은 2번입니다. 역할 교환 검사 쉽게 말하면 입장 바꾸기예요. 지금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죠? 네, 입장을 바꿔봐라 이 얘기인 거죠. 자, 3번 보편화 검사. 자, 보편화 검사는 지각을 해서 내가 지각하니까 새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편화적으로 어떻게 검사하냐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바쁘면 새치기 해도 되는 거네?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보편화 검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너가 그 행동을 했지? 모두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알맞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도덕적인 원리를 적용하여서. 네. 그래서 4번 보편화 검사는 모두가 그런 행동한다면 이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정보 원천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니? 원래 어디서 나왔니? 라는 검사가 필요한 거죠. 자, 24번 같은 경우에 4번은 왜 나오냐면요. 가짜뉴스 때문에 나옵니다. 유튜버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인터넷상에 나오는 가짜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가짜뉴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 검사하는 거. 이게 정보 원천 검사입니다. 자, 24번의 도덕 원리는 검사 방법으로 2번 역할 교환 검사입니다. 24번은 2번입니다. 25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적절한 것은 자, 유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도덕적 수양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유교적 인간상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1번 군자, 2번 보살, 3번 지인, 4번 철인. 네, 군자라고 말하죠. 저희 대표적인 군자 누가 있나요? 네, 공자, 맹자. 유교 사상에 적합한 이런 사람들을 다 군자라고 말합니다. 군자 학식이 높고요. 배움이 높죠. 그 다음에 덕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많이 배우면서 더불어 덕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한다. 이것을 군자라고 말해요. 2번에 보살. 보살은 불교에 해당되죠. 유교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살님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부처가 그 수행을 하던 시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네,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던 시절에 보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3번 지인. 자, 여기서 말하는 지인은 이 지자가 이르다, 그 다음 도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도달하냐면 덕에 도달해요. 그래서 덕이 높은 사람을 지인이라고 말해요. 4번 철인. 철자는 밝다, 슬기롭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인은 어떤 사람이다? 네, 슬기로운 사람.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 네, 알고 있는 뜻과는 좀 다른 도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25번 유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누구다? 1번 군자이다. 25번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0년도 2회차에 보았던 중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도덕 기출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